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감정, 여러분 내면의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안으로 맞아들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은 여러분이 내면의 아이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아낀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주의를 외부에서 내면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기를 원치 않는, 자신을 피해자로 느끼지 않는 내면의 아이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줍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강렬한 감정은 언제나 무력감, 곧 여러분이 외부의 어떤 것에 피해자라는 느낌을 하나의 요소로서 동반합니다. 주의의 초점을 외부의 상황에 두지 않고 자신의 반응과 고통으로 돌릴 때 여러분이 실제로 하는 일은 외부 세계를 여러분의 감정을 일으킨 원흉이라는 혐의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그 감정이 일어나게 했는지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주의를 완전히 안으로 돌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이건 나의 반응이었고 왜 그랬는지를 이해해.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이해하고 그런 나 자신을 지지해 줄 거야. 이처럼 사랑의 태도로 주의를 돌려 자신의 감정을 대하면 여러분은 해방됩니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단련을 요구합니다. 외부 세계를 악의 원흉의 혐의에서 풀어주고 스스로 책임을 온전히 떠맡는다는 것은 반응의 방식은 내가 결정하는 것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무엇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를 그치고 그저 여러분의 소나기 밖에서 벌어진 일련의 모든 사건들의 범죄 혐의를 풀어줍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임을 완전히 자각하는 가운데 이 감정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여기서 자기 단련이란 시시비비 따지기와 무력한 희생양이 된 느낌에 빠져들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노와 이해받지 못한 느낌과 때로는 상당히 근사한 느낌이 될 수 있는 피해의식의 온갖 표현들을 느끼고 있기를 그만둡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겸손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가장 취약해진 순간에도 자신에 대해 정직해진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자기 단련입니다. 동시에 이처럼 주의를 안으로 돌리는 것은 가장 높은 형태의 공감과 연민을 요구합니다. 감정을 자신의 창조로서 정직하게 대면하기로 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부드러운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분노를 택했군. 그렇지? 공감과 연민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왜 그랬는지 알겠어. 용서해 줄게. 나의 사랑과 지지를 좀 더 확실하게 느끼면 아마도 다음번엔 그런 반응을 택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게 될 거야. 이것이 자가치유에서 의식이 맡아야 하는 진정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영적 연금술의 의미입니다. 의식은 그 무엇도 맞서 싸우거나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자각의식으로서 감쌉니다. 그것은 오해의 에너지를 이해로서 감싸서 평범한 쇠붙이를 황금으로 변형시킵니다. 의식과 사랑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무엇을 의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있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사랑과 자비로서 감싸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감정적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의식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감정을 억눌렀다는 걸 알아. 그 원인도 알아. 그걸 인식하지만 감정이 사라지질 않아.
이럴 때 여러분 안에는 그 감정에 대한 미묘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감정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압도될까봐 두려워서지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그것을 허용하기로 마음먹으면 여러분은 결코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감정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것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과 싸우고 있고 감정은 몇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감정을 밖으로 온전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통증이나 긴장이나 우울한 느낌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축 처지거나 지친 느낌은 종종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요점은 감정이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면 두말할 것 없이 몸속의 긴장을 느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것이 감정을 만나는 문입니다. 감정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몸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복부에 통증이나 긴장을 느낀다면 주의를 거기에 기울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어보세요. 몸의 세포들이 말하게 하세요. 아니면 바로 거기에 아이가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의 내면에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자신의 감정과 연결되는 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 속에 갇혀있는 에너지는 움직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풀려나고 싶어서 육체적 불편이나 스트레스나 우울의 느낌으로써 여러분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정말로 문을 열어젖히고 그 감정을 느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여러분의 지상의 현실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태양을 가리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맑고 균형 잡힌 감정체를 지니면 직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 혹은 내면의 속 알맹이를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사회에는 감정에 대한 이해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중에서도 특히 자녀를 기르는 방식에 대한 혼란과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확실히 여러분 어른들보다 훨씬 더 감정 표현이 자발적입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지요. 도덕의 울타리를 넘어서면 어쩌지?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혼돈에 빠지면 어쩌지?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쳐야 하나? 아니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놔둬야 하나? 아이들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오해의 폭발로 바라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해가 아이로 하여금 자기 감정의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해줍니다. 이해는 여러분을 해방하여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중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부모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됨으로써 자녀가 감정을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